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오로지 건설사와 부동산만 살리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덕분에 미래에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저축과 소비도 못하고 결혼이나 출산도 못하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역사에 남을 정도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기를 터뜨려서 부동산 거품, 부실 건설사, 부실 은행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위기설,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대출 만기가 9월에 몰려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도니까 결국에는 만기를 연장해 줬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것인데 문제는 9월에 이것 말고도 더더욱 큰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문제들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9월에 어떤 더 큰 문제가 있고 이거를 왜 막기 어려운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정부에서 만기 연장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는 세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만기 연장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최소 7%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카드 새로 만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담보를 더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는 먹힐지 먼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진짜 문제가 될 것들이 있는데 PF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PF 안에서도 브릿지론, 이게 문제가 될 것인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5곳의 브릿지론의 만기가 8월 말에 몰려있다. 그리고 가용 자금이 바닥이 났다. 대부분의 시행사가 9월을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월을 넘기기 어렵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왜 넘기기 어렵냐? 브릿지론이 됐으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건설하기 전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시작하면 돼요.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하고 건설을 시작하면서 본 PF로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본 PF로 넘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더 보수적으로 신규 브릿지론에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PF 전환이 상반기에 겨우 6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본 PF로 넘어간 비중이 이게 한 5% 미만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사실상 넘어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본 PF로 못 넘어가는 좀비 사업장이 사채를 대출받아서 브릿지론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브릿지론을 연장을 하면서 금리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표명 금리는 8%라고 하는데 실질 금리는 18% 정도라고 합니다. 수수료, 기타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18% 정도 된다고 해요. 분양을 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은 18% 금리만 계속 내면서 그냥 망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실제로 지금 망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이미 하나 나왔죠. 건설할 수 없다, 돈 못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용산에 이미 하나 나왔고, 부산에서도 다대포 개발사업 다대 마린시티, 여기가 3,700억 브릿지론이 있었는데 만기가 10개월이 연장이 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10개월이면은 뭐 이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또 이게 만기가 오면은 또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동산 PF, 브릿지론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1조를 공급해서 막아보겠다. 부동산 PF 지원 1조 펀드 9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긴 해요. 이거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130조가 넘어가는데 물론 이 중에서 전부 다가 브릿지론이 아닌데 이 비율은 제가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지금 1조 가지고 사실상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리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죠. 아무튼 이 브릿지론이 8월 말에 만기가 몰려 있는데 이게 또 대부분이 저축은행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그리고 지금 10대 건설사들 중에 9월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10월, 11월 이때도 회사채 만기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은 괜찮을 텐데 조달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9월에 여러 가지가 몰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게 주담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곧 금리 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했다고 해요. 변동금리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출 받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눈 가리고 아웅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냐? 그 이유는 지금 상위 20대 기업의 현금이 급격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 6월에 지난 3개월 전보다 현금 감소가 거의 13조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기업들의 현금이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지금 6월에만 대출을 3조를 더 빌려갔다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현금도 부족하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 계속 돈을 끌어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자금난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알고 있지만 사실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한 1800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부채는 2500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9월 위기설, 이게 왜 나왔는지, 정부가 지금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사실 이게 막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브릿지론, 여기에 연관된 부동산 PF, 저축은행이 지금 위험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대 건설사들, 이 안에서도 대출 만기가 찾아오고 주담대 금리 상승하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뭔가 금리 내려줄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고 기업들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총체적인 이 난국 상황을 계속 땜빵으로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